취미로 시작했던 수제 맥주 만들기였는데 이제 맥주 만들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만들어보고 싶지만 왠지 어려울 것 같았던 맥주 만들기. 친절하게 설명한 현장 강의 영상으로 배워보세요. 어려운 설명 없이 보면 따라할 수 있게 편집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맥주는 보리의 싹을 틔운 메가를 65도 정도의 물에 넣어서 당분을 뽑아내고 쓴맛과 향을 내주는 홉과 같이 넣어서 팔팔 끓인 다음에 맥즙을 25도 이하로 식히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켜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리를 갈아서 하는 완전 곡물 방법이 정통적인 방법이고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초심자가 하시기엔 좀 어려워요. 좀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곡물로 맥주 만드는 과정을 단축시켜주는 게 바로 이 캔에 담긴 LME입니다. 영어로 LME인데 일반적으로 원액캔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파우치에 담긴 형태도 있고요. 이 원액캔에 쓰여있는 스타우트는 스타우트용 메가와 홉까지 다 넣고 끓여서 다시 조청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캔 안에 전용 효모까지 들어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이 원액캔을 녹여서 물을 붓고 캔에 들어있는 효모만 뿌려주면 돼요. 원액캔으로 만드는 수제 맥주 만들기는 너무 쉬워서 물만 넣으면 되는 컵라면 만들기에 비유되기도 하고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부피 큰 장비가 필요 없어서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 홈브링 영상 중에서 가장 쉽게 설명된 거라 자부합니다. 4개월 동안 영혼을 갈아서 편집했습니다. 재료 구입해서 마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가 꼭 필요해요. 첫째가 이 발효조예요. 보통 맥주를 한번 만들 때 20리터를 만드는데 발효 과정에서 거품이 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38리터 발효조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2리터 생수병에도 발효를 시켜본 적이 있는데 전용 발효조를 하셔야 잡냄새도 안 나고 양질의 맥주가 나옵니다. 젓기 위한 긴 패들, 캔 오프너, 소독약, 온도계, 발효조 오프너, 에어락 이렇게가 필수 도구예요. 발효조, 물꼭지, 에어락이 포함된 세트 상품이 대략 5만원 선이고요. 그 다음엔 맥주 원액캔이 필요해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이트 3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쿠퍼스는 호주 제품이고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20리터의 맥주를 만들 땐 원액캔 2개가 필요하고 총 가격은 6만원 선이에요. 국가별 인기 맥주도 레시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어스쿨이고요. 이곳은 파우치에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해요. 이 제품은 좋은 효모가 들어가 있고 건조 몰트인 DME 1kg도 같이 와서 맛이 더 풍부한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20리터 제조하는 원액이 6만원 정도고요. 마지막이 비어나라 홈페이지에서 파는 문톤스사 원액캔이에요. 문톤스라는 영국 맥주회사 제품이 바로 LG 홈브레에서 사용하는 원액입니다. 문톤스의 필스너 제품은 오랜 기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기 제품이에요. 비교해 보시고 원하시는 제품 구매하시면 돼요. 이 영상은 원액캔 2개, 2리터 생수 10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렇게 20리터씩 맥주를 만드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재료가 준비되면 소독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맥주 만들기에서 소독은 아주 중요해요. 소독만 잘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정이라 불리는 알코올 75%짜리 바이오 크린콜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지금 보이는 이 스타산이라는 소독제를 희석해서 많이 쓰세요. 이걸 가장 많이 쓰십니다. 발효조를 수세미 말고 부드러운 차원을 이용해 물로 씻은 다음에 분무기에 소독약을 담아서 구석구석 뿌려주세요. 소독에는 락스나 과산화수소도 희석 비율에 맞춰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소독약을 아끼지 마시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뿌려주세요. 꼭지 부분도 세척과 소독을 해주시고요. 뚜껑 안쪽 사이사이와 고무링 위에도 소독약을 뿌려주세요. 소독을 하셨으면 캔에 담겨있는 원액을 뜨거운 물로 녹여주셔야 돼요. 제가 안 녹이고도 해봤는데 안 녹이면 안 나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끓는 물에 10분 정도 넣어주시고 잔열로 높게 10분 정도 두시면 돼요. 너무 오래 끓이시면 캔이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캔 따개를 이용해서 열어주시고요.
요즘 캔따개를 거의 쓰지 않아서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캔따개 돌리는 게 어려우시면 파우치형 원액을 사시면 돼요. 발효조에 2리터 생수를 넣어주고 캔에 원액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한꺼번에 물 20리터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원액을 패들로 저어주면서 2리터씩 넣어주세요. 캔에 남은 원액들은 뜨거운 물을 붓고 저어주시면 깨끗하게 다 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원액을 물에 완전히 녹인다고 생각하고 저어주세요. 끈끈한 원액이 물에 다 녹을 때까지 계속 섞어주셔야 됩니다. 캔 원액이 다 녹았으면 물을 총 20리터가 되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게 10분 이상 저어주셔야 돼요. 이걸 에어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게 저어주어야 효모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지금 적고 있는 이 수강생분은 에어레이션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렇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효모를 넣기 전에 비중을 측정해요. 비중은 알코올 도수를 재기 위함인데 원액캔으로 만들 때는 이미 완성 후 알코올 도수가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원액캔을 매뉴얼대로 만들면 5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나와요. 10분 이상 저어주시고 원액캔에 같이 들어있는 효모를 뿌려주시면 돼요. 맥주 위에 천천히 골고루 뿌려주시고 패들로 섞지 마세요. 물 온도는 25도 이하, 구석구석 골고루 뿌려주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제가 온도를 일부러 안 잰 건 저 일부러 찬물로 온도를 맞췄기 때문에 얘는 25도 이하거든요. 근데 25도가 넘어간 상태에서 효모를 뿌리면 얘가 다 죽어요. 효모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뚜껑을 닫고 에어락을 꼽아주세요. 꽉 눌러서. 뚜껑은 잘 안 닫히니 홈을 맞춘 후 위에서 힘으로 누르면서 닫아주세요. 이제 이 에어락을 설치해 줄게요. 에어락은 발효되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해주고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말 그대로 발효조를 밀폐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에어락이 안 들어갈 때까지 꽉 꼽아주세요. 그리고 에어락에 3분의 2 정도 소주나 소독약을 부어주세요. 물을 넣으면 변질될 수 있고 변질된 물이 발효조로 들어가면 맥주가 오염될 수 있어요. 에어락에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담금주용 소주를 추천드리고요. 다 하셨으면 발효조의 뚜껑을 살짝 눌러주세요. 에어락이 반응해야만 정상인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눌렀을 때 에어락이 반응해야 돼요. 맥즙을 만드는 건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이제 20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발효조를 두고 5일에서 7일 정도 발효를 시키시면 됩니다. 효모마다 발효되는 온도가 틀린데 원액캔에 들어있는 번들 효모는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가 가장 잘 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다른 맥주 만들며 찍어 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효모들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발효를 시키고 있어요. 신기하시죠? 맥주 만드는 거 되게 재밌어요. 발효되면서 생기는 이 거품을 크라우젠이라고 하는데 꽤 높게까지 올라와요. 24시간 정도가 되면 이렇게 에어락이 반응해야 됩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밀폐가 안 됐거나 효모가 죽은 거예요. 당분과 효모가 만나 발효되면서 탄산가스가 발효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어락 반응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중독성 있게 재밌어요. 여유 있게 7일 정도 발효하시면 충분하고요. 7일 정도 되면 에어락이 멈추고 발효가 끝이 나요. 7일이 지나도 에어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아요. 병입하셔도 됩니다. 발효 온도만 맞았으면 다 된 거예요. 이제 발효시킨 지 7일 뒤에 병에 담는 날입니다. 치킨집에서 쓰는 맥주병이 내압병이라는 건데 여기에 담을 거예요. 발효를 마친 맥즙을 영비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탄산이 하나도 없어요. 영비어를 이 병에 설탕과 같이 넣어야만 탄산이 생겨요. 병입 전에 발효조의 물꼭지를 소독약으로 소독해 주세요. 이거는 소독은 돼서 나오진 않지만 깨끗한 상태거든요. 근데 안에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헹궈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소독약 있잖아요. 많이는 안 하셔도 돼요.
한 두세 번 정도만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뒤집어서 말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독한 맥주병에 이 5g짜리 스틱형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요 1리터의 가장 적정량 이게 5g이거든요. 7g이 가장 적정량인데 제가 해보고 5g이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넣으시면 돼요.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g 수를 맞추기가 제일 좋거든요. 이게 또 많이 들어가면은 뚜껑 열었을 때 펑 터져요. 그 왜 턱처럼. 많이 생겨서. 요거 하나면 딱 맞더라고요. 발효제를 열기 전에 에어락을 제거해 주세요. 오프너를 이용해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저 발효제 오프너 없으면 못 열어요. 냄새나. 요 띠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발효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흔적이 남은 거고요. 요게 이제 발효가 된 상태.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술에서 확 나요. 이렇게 하면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윗부분까지 꽉 채우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주고 담으세요. 뚜껑을 꽉 누르세요.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눌러서 거품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뚜껑을 돌려서 잠궈주시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아래로 꽉 누른다. 눌러서 거품을 뺀다. 뚜껑을 돌려서 닫는다. 이렇게 해요. 병을 찌그러뜨린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고무장갑을 끼고 마찰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잠가주세요. 너무 돌리면 뚜껑이 헛돌 수 있어요. 병입 시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꼭 내압병에 담으셔야 됩니다. 막걸리병이나 맥주 페트병, 콜라병도 내압병이라 세척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와인병이나 양주병에 담으면 탄산가스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병이 수류탄처럼 빵 터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꼭 내압병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병이나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생수병에 담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플라스틱 내압병도 온도가 높은 곳에 두면 뚜껑이 터지니까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다 하셨으면 이제 맥주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네임펜으로 쓰셔도 되고요. 라벨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든 날짜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나중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제 발효할 때와 같은 온도에서 병이 빵빵해질 때까지 탄산화시키시면 돼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그럼 효모가 설탕을 먹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면서 병이 딱딱해져요. 가끔 병이 딱딱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병을 흔들어 주시거나 뚜껑이 잘 닫혀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두시기만 해도 효모가 열일을 하기 때문에 탄산화돼서 병이 딱딱해져요. 맥주를 만들고 그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정답은 없어요. 원액캔 판매사는 최소 3주 이후에 마시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자, 속초 배짱이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상온에서 탄산화 3주, 냉장고에서 라거링 3주를 추천드려요. 기다리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숙성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드시면 딱 거친 소맥만 납니다. 이 맥주는 효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숙성이 오래될수록 맛있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가 익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1년 넘게 숙성해서도 마시는데 6개월 정도 숙성한 맥주가 가장 맛있어요. 맥주를 만들고 맛이 엄청 궁금하시겠지만 정말 탄산화를 최소 3주는 했다가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3주가 지나서 병이 아주 딱딱해졌어요. 탄산화가 다 된 거예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병입할 때 연태고량주를 같이 넣으면 연맥주가 되는 거고요. 양주를 넣으면 정통 폭탄주가 되는 거라 다양한 맛도 낼 수 있어요. 이 수제 맥주의 세계는 거의 무한대예요. 드실 때 병이 팽창돼서 잘 안 열리니까 병을 딸 때도 고무장갑을 끼고 돌리시면 편해요. 오늘 맥주 만들기의 핵심은 소독을 과할 정도로 한다. 25도 이하에서 효모를 뿌린다. 꼭 내압병에 담는다. 다 만든 맥주는 햇볕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예요. 냉장고에 맥주 20병을 넣어서 라거링 하긴 어렵죠. 그러면 집에서 햇볕이 들지 않고 최대한 낮은 온도의 장소를 찾아서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2-3일 전에 냉장고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수제 맥주는 드실 때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1시간 정도 상온에 두었다가 드셔도 향이 더 살아나고요. 얼음을 넣어서 드셔도 맛이 순해지면서 또 다른 시원한 맛이 나요. 수제 맥주는 한 번만 해보시면 능숙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막걸리 만들기보다 훨씬 쉽고요. 수제 맥주를 만들어주는 LG 홈브루는 기계값만 130만 원이고 4만 원의 원액캔으로 한 번에 5리터밖에 못 만들어요. 우리는 오늘 5만 원대 발효조와 6만 원대 원액캔으로 20리터의 맥주를 만든 거예요. 이건 뭐 가성비 깡패죠. 또 자신이 원하는 맥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좋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수제 맥주 만들기에 성공하신다면 여러분은 최소 130만 원 상당의 기술력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만들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4캔에 12,000원 하는 편의점 맥주보다 더 싸고 더 맛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촬영기간 11개월, 편집기간 4개월이라는 저의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이 영상을 통해 나도 맥주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다양한 맥주 만들기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맥주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다음 카페 맥주 만들기 동호회 덕분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맥주 만들기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